대 지수가 모두 장중 2%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한때 65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하루 낙폭을 기록하면서 2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S&P 500 지수의 낙폭도 올 들어 세 번째로 컸는데 결국 장 막판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다우 지수는 어제보다 1.79% 내린 25,965.09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96%, 그리고 S&P 500은 1.65%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뭐 결렬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협상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원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정이었지만 미중은 하루 늦은 내일부터 협상에 돌입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엄포 등 돌발 압박에 중국이 협상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지만 중국 정부는 예정대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류허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성심껏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에 대한 좀 돌발 발언을 하면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네. 이게 또 재확인을 하면서 뭐 엄포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부 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서 미중 양국은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긴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새벽 0시 1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재차 확인한 건데요. 미국이 관세 인상 시점으로 잡은 10일 자정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으로 중국의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의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짚어보죠. 미중 네. 무역 협상이 뭐 결렬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역 협상을 앞두고 고조된 미중 간 긴장이 국제유가 또한 끌어내렸는데요.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배럴당 1.4%가량 떨어진 61달러 44센트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 3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2% 넘게 떨어졌는데요. 무역 전쟁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고 또 이에 따라서 곧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릭 페리 미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가 이란산 원유 공급 축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산유국이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하락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의 전체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부천 등 5만 8천여 가구의 3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 만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1만 가구 규모입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고양시 창릉에는 3만 8천 가구가, 부천시 대장에는 2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에서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7곳에 모두 4만 2천 가구의 중소택지가 조성됩니다. 서울에서는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자투리 땅들을 모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먼저 고양시청과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고양선이 신설되고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km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부천의 경우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간선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광역철도, 도시철도, 광역도로, 혼잡도로, 그다음에 환승센터, BRT 이 6가지의 주요 수단을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건설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은 하루 종일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땅 주인과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빗발치는 문의에 자리를 떼지 못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일산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생긴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셨습니다. 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는 부천시 대장지구입니다. 신도시 예정지로 깜짝 지정되면서 토지 거래가 멈췄습니다. 2,000평에 이르는 그 오늘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3기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매도자가 보류를 하였다. 고양시 창릉지구 공인중개사들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땅 가지신 분들이 한 10여 번 이상 오셨었고요. 지금도 계속 오시고 전화 문의는 계속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이곳을 따라 주택 3만 8천 호가 들어서고 호수공원도 조성됩니다. 반면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일산 집값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입주 안 한 아파트도 빈집도 많을 텐데 지금 다시 또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된다는데. 아니, 서울하고 여기 가까운데 여기 일산이 집값이 내려가면 더 안 좋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나부터도 싫지. 나도 일산 살.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단속도 강화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번 수도권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발표 이후 전반적인 평가와 시장 예측 상황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어제 추가로 지정된 곳들 입지가 어떤 곳들인가요? 네, 추가로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인 3기 신도시가 총 5곳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2차 발표 당시 선정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각각 6만 6천 가구, 3만 2천 가구, 1만 7천 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에다 3만 8천 가구의 고양 창릉과 2만 가구의 부천 대장 지역 등 11만 가구를 합하면 총 30만 가구의 3기 신도시가 완성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모두 서울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응암동 등 북부와 가깝고 서쪽으로는 화정지구, 북쪽 삼송지구를 두고 있습니다. 판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기존 3본 신도시보다 조금 작은데 북쪽으로는 김포공항, 서쪽으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인데요. GTX 완공은 신도시 완공 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교통망 확충이 효과는 신도시 입주 이후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부가 원하는 게 집값 안정인데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시장 안정 효과를 두고서는